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차를 두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날씨도 춥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다 가려고 차에 앉았습니다. 히터를 틀고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술을 마셨지만 운전하지는 않았다. 계속 설명을 했는데 경찰관은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주 측정기를 불면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결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계속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을 했고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말 운전은 안 했고요. 잠깐 차에서 쉰 것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자, 사연자분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일에 당해 조금 억울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변호사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음주 측정 거부만 갖고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가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황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는 각각 별개의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받는다라는 점인데요. 음주운전 술 마시고 실제 운전했는지 본다라고 한다면 측정 거부라는 거는 경찰이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운전자가 운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될 상황이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연에서 이제 시동 걸려 있었고 운전석에 앉아 있네 이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 경찰이 이제 운전 개시하려고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잘못이지만 사연자분은 운전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기를 불게 되면은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을까 봐 거부한 건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뭐 상황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경찰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이제 5분 간격으로 3번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음주운전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바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네, 음주 측정 거부를 이제 경찰 법집행 방해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굉장히 센 편인데요. 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주 측정 거부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왜 나 아니라는데 자꾸 측정하느냐 이러면서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이제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는 성실하게 일단 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좀 늦긴 했는데요. 네. 경찰서 조사 받게 되셨어도 측정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관계로 좀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네. 예를 들어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뭐 주행 거리계 기록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이동한 시간하고 내가 음주했던 시간 이게 위치다 확인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음주 이후에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주변 CCTV도 혹시 모르니까 확보해 보시고 차량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 잘 소명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술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나 또 차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목격자 진술도 가끔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자,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명확하게 입증되면 음주운전 혐의는 입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 의사가 없었다, 당시 상황이 억울하다 이런 걸 잘 설명하면 이제 벌금형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 말씀하실 때 약간 너무 격앙된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경찰 조사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귀찮아서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라는 점을 좀 일관되게 좀 친절하게 좀 정중하게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이죠? 네. 요즘 전국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인데요. 추워지면 합니다. 네. 2024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3개월간 연말 연시 음주 마약 운전 뭐 이렇게 위험 운전이죠, 다들. 네.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유흥가 음주운전 위험 구간 주로 단속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시간 장소 불문하고 수시 단속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말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이 많은 이제 운전자분들이라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처럼 혹시라도 내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차에 안 가면 좋은데 음주 후엔요. 예. 자, 근데 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음. 네, 특히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거는 행동은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부득이하게 차에서 쉬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으시고 가능하면 이제 시동을 안 거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자, 이제 또 추우면 이게 사람이 못 그렇죠. 견디니까 히터를 켜야 되면 시동을 이제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좀 귀찮으셔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조수석이나 최소한 네. 뒷자리로 이동을 하셔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살짝 열고 주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배기가스 역류로 또 이렇게 질식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당황하셔갖고 내가 막 운전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일단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일단 안 가는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운전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에서 벗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측정 거부는 이제 벗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거운 처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셔야 되고 면허도 막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측정은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